아델 빌딩 옥상 문이 닫히자 다니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차가운 난간을 붙잡은 손이 떨렸고 김명희의 마지막 녹취 속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선생의 명령도 정윤희의 약도 오정란의 질투도 결국 하나의 손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박태호. 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언니가 아델의 죄를 세상에 꺼내려 하자 가장 먼저 죽음으로 밀어넣은 사람. 단이는 무너진 얼굴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언니를 죽인 원수에게 자꾸 이용당하면서 너무 비참하고 한심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김명희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조롱처럼 느껴졌다. 태호가 건넨 팔찌, 혼인신고서, 회장자리, 비자금 장부. 모든 것이 언니를 죽인 남자의 손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단이의 숨을 막았다. 그때 민준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단이의 뒷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이가 울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 자신을 위해 이름까지 버린 사람, 어머니의 빈자리를 평생 대신해준 사람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다가가 단이 곁에 앉았다. 단이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민준아, 이모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웃고 그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제안을 이용하겠다고 했어.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단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단이는 그 품 안에서 오래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민준은 낮게 말했다. 이모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박태호를 더 빨리 의심했어야 했어. 아니요. 그 사람이 너무 오래 숨겼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끌어내리면 돼요. 단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의 눈빛은 아팠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단이는 처음으로 복수의 끝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흔들리게 두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시각 태호 회장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김 대표가 녹취 원본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명희 씨 사건 당시 회장님 지시가 담긴 부분까지 확보한 듯합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다 알게 된 건가?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손을 써야 돼.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대표를 막을까요? 태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김단희를 직접 치면 백진주와 박민준이 움직인다. 먼저 그 셋을 갈라놔. 특히 민준이. 그 애가 김단희 곁에 있으면 일이 복잡해져. 최윤아 쪽을 쓰시겠습니까? 태호 회장은 낮게 웃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스스로 독이 된다. 그 독이 어디로 흐를지만 열어주면 돼.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현준이 유나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유나는 처음엔 놀란 척했지만 곧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띄었다. 현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멸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내가 너의 협박에 끌려다녔다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민준과 클로이는 언제든지 널 배신할 수 있거든. 뭣도 아닌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현준은 이를 악물었다. 너는 끝까지 남 상처로 살려고 하네. 그럼 넌 뭐가 달라? 클로이가 너한테 진심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매달리잖아. 나랑 똑같이 버림받기 싫어서. 현준의 손이 떨렸다. 유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어. 박태호 회장님도 오정란 사모님도 백진주도 다 너를 이용해. 하지만 나는 적어도 솔직해. 나도 살고 싶고 너도 필요해. 현주는 그녀를 밀어내듯 손을 놓았다. 필요하다는 말로 사람을 잡아먹지 마. 유나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밀어낸 사람이 내 편이었는지, 내가 믿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또 망칠지. 현준이 돌아서자 유나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둔 사진과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
진주와 민준, 단이가 함께 증거를 정리하는 장면. 그리고 민준 명의로 흘러간 백준기 사고 보험금 자료. 유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다 같이 무너지면 나만 나쁜 년은 아니겠지. 그날 밤 진주는 단이를 찾아왔다. 단이는 옥상에서 내려온 뒤에도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진주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녹취 원본 사본과 백준기 대표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내려놓았다. 단이 씨, 이제 태호 회장님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김명애 씨를 직접 죽인 손은 아니어도 죽게 만든 지시는 회장님에게서 나왔어요. 단이는 고개를 들었다. 진주 씨, 나 태호 회장과 혼인신고 할 거예요.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언니 이름을 이용해 나를 묶으려 했죠. 그럼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사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거예요. 배우자 권한으로 금고 의료기록, 비자금 장부, 유언장까지 전부 열겠습니다. 민준이 놀라 말했다. 이모,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단이는 민준을 바라봤다. 위험하겠지. 하지만 이제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 박태호가 나를 김명희로 착각하며 이용하려 했다면 이번엔 내가 김명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거야. 진주는 단이의 눈빛을 보았다. 울음 끝에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진주 씨는 붉은 돌과 상속권을 지켜요. 민준이는 아델 내부 지분 흐름을 막고 나는 박태호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들어갈게요. 민준은 단이의 손을 잡았다.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단이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다음 날 아델 회장실. 태호 회장은 단이가 들어오자 차갑게 웃었다. 생각은 끝났나? 단이는 혼인신고서를 그의 앞에 올렸다. 네. 하겠습니다. 태호 회장의 눈빛에 만족이 스쳤다. 그러나 단이는 그가 미소 짓는 순간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혼인신고서가 아니었다. 배우자 재산 공개 및 공동 법률 대리인 선임 동의서였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지? 단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과 혼인을 한다면 저도 회장님 법적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 회장님 재산과 장부 김명희 씨 명의로 된 모든 기록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태호 회장은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단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회장님이 시작한 혼인입니다. 저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오정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명희,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단이는 정란을 바라봤다. 저는 김명희가 아닙니다. 김단희입니다. 그리고 김명희를 죽인 사람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단이의 말이 자신을 향한 칼이 아니라 태호를 향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정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난 첩으로 못 살아. 단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진실 앞에서 사모님 자리를 지키세요. 박태호 회장님이 사모님까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태호 회장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가 만든 판이 조금씩 그의 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회장실 대형 화면에 영상통화가 연결됐다. 진주였다. 그녀의 뒤에는 민준과 현준이 함께 서 있었다. 진주는 또렷하게 말했다. 회장님, 백준기 대표 사고 원본과 김명애 씨 사망 지시 녹취, 저희가 동시에 언론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태호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더는 아버지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현준도 화면 속에서 말했다. 그리고 저도 제 이름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오정란 사모님도 송근태 씨도 저도 더는 회장님 방패가 아닙니다. 태호 회장은 천천히 단이를 바라봤다. 김단희, 내가 감히. 단이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 이름을 훔친 사람들, 언니 죽음을 이용한 사람들 전부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태호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이었다. 추가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 통보. 태호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단위는 혼인신고서를 그의 앞에서 찢었다. 회장님이 저를 묶을 수 있는 마지막 줄 제가 끊었습니다. 오정란은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다. 태호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단위는 찢어진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저는 김명희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단위로 복수합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아델 사내망에 익명 제보 파일을 올렸다. 제목은 짧았다. 백준기 대표 사고 보험금 박민준 명의로 흘러갔다. 파일이 퍼지는 속도는 빨랐다. 민준과 진주, 단위가 동시에 알림을 받았다. 진주의 얼굴이 굳고 민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현주는 유나의 지심을 직감하고 곧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유나, 내가 한 거지. 유나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했잖아. 뭣도 아닌 내가 제대로 보여준다고. 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이제 정말 끝났어.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박민준과 클로이가 서로를 믿는지 어디 한번 보자. 진주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도 진주를 바라봤다. 흔들릴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진주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안 흔들려요. 민준의 눈빛이 젖었다. 고마워. 그 순간 단위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명의 사망 당일 원본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단 공개되면 김단희 씨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단위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바로 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원본 영상 속 마지막 목소리는 박태호가 아닙니다. 단위의 손이 굳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진짜 지시자는 아직 아델 안에 있습니다.